안녕하세요. 저는 26년도 졸업생 김예린입니다. 현재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글로벌 리더십 학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아직은 제 전공을 계속해서 탐색을 하고 있는 새내기입니다. 저는 일단 PPT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제 학창 시절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제가 고등학교 시절 동안에 학생회 활동을 계속했던 것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뭔가 학교라는 사회를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고 그 덕분에 11학년 때 학생회장으로 또 섬기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교생을 둘러보면서 이제 이 학교 학생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학교가 추구하는 글로벌 비전과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흘러간다면 후배들에게도 건강하지 못한 학교 문화를 물려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를 이끌게 되었고요. 이끌면서 첫 번째로 초점을 맞춘 부분이 학생들이 의무감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뭔가 주도적으로 누리는 참여형 문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어차피 난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한계를 두는 그런 소외된 친구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줘서 어떤 그 친구들에게 숨겨진 잠재력을 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그저 관성적으로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교생 모두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을 터뜨리는 그런 역동적인 공동체를 만들고자 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활동은 사회문제 해결 동아리인데요. 제가 이 마중물에서 부장으로 활동을 또 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세상과 단절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지구촌을 섬기겠다는 저희가 정작 우리나라 이슈도 모르는 게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 주변, 즉 학교 사회의 작은 문제부터 분석을 하고 또 대안을 내는 것이다라는 그런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소개해드릴 활동은 제가 8학년 때 거의 반강제로 그 체육축제 탁구 종목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연습하는 게 너무 힘들고 싫었었는데 이제 매년 체육축제 때마다 출전했을 때 또 기하게 우승을 하게 돼서 그게 제 소중한 특기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대학교에 와서 또 이제 뭐 동기, 선배들이랑 굉장히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정 활동 하나만 꼽아내기는 정말 어려운데 대신 약간 리더의 자리에 그래도 선 경험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러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얻은 어떤 제 인생의 모토를 준 그런 큰 배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후배 여러분들도 리더십 활동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천을 합니다. 막상 사람들을 이끌고 어떤 공동체를 변화시키겠다고 이렇게 뛰어들다 보면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 이상적인 모습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학교도 하나의 어떤 작은 사회고 또 넓은 세계를 봐도 뭐 정치적 분열이나 기후변화 같은 거대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아마 열정을 품고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서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말이 조금 좌절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치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절대로 절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핵심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과 학교, 그리고 작은 공동체 하나하나를 절대 그냥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비록 그렇게 녹록지 않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리더가 끝까지 자리를 지킬 때야 비로소 공동체가 그런 선한 방향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리더의 자리에 서 봄으로써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맞닥뜨려 보고 또 부딪히면서 이겨낼 힘을 직접 기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꼭 장이라는 이 타이틀을 달아야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록 직급상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뭐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주고 또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타이틀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과 책임으로 리더십을 먼저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그 타이틀이 따라오는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동대학교가 1학년 때 무조건 자유 전공으로 입학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 전공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솔직히 어렵고요. 대신 제가 진짜 원하는 공부를 찾기 위해서 뭔가 고민하고 또 그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생 때는 미국 국제법, US and International Law, UIL 전공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법을 제대로 알아야 뭔가 어떤 사회적 문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대학에 와서 법 수업이나 여러 교양 수업들을 듣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하나의 수단보다는 저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에 더 큰 뭔가 열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미국 법 기반의 공부로는 당장 제 눈앞에 보이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구조적 문제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곧 1학년 2학기를 맞이하는 단계인데 여전히 제 전공을 탐색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게 전혀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공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분야에서 깊이 공부하고 시도해볼 의지가 있느냐를 따져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 그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처럼 뭐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고 찾아본다든지 이런저런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 나가보고 또 내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전공을 탐색 중인 제가 이번 방학 동안에 계획 중인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이제 한동대의 학생 설계 융합 전공 제도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전공들을 접목시켜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전공을 직접 설계하는 그런 주도적인 제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AI 융합 과목, 뭐 인문사회 계열 쪽 전공, 그리고 공동체 어떤 뼈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법, 이렇게 세 가지를 융합해서 현대 사회의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저만의 전공을 만들어 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교 관련된 정보들은 요즘 워낙 정보가 잘 나와 있어서 정보 찾는 것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핵심은 어떤 대학을 찾아서 가느냐,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 보다 내가 그 대학에 가서 얼마나 잘해낼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대학교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내린 최종 기준은 그 대학교가 가진 인프라와 자원을 내가 전부 빨아먹듯이 활용을 하고 그 어떤 명문대에 간 사람보다 내가 스스로 더 노력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대학을 선택할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현실이 재정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께서 뭐 충분히 배려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할 수 없는 무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학비가 비싼 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A라고 치고 또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여도 장학금이나 재정적 서포트를 파격적으로 많이 주는 그런 B라는 대학교가 있다고 쳤을 때 이 사이에서 많은 학생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떤 거를 골라야 하는지. 근데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기로에 선다면 저는 재정적 서포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B 대학교를 과감히 선택을 하라고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쉽게 하자면 여러분들이 비싼 대학에 가서 스스로의 힘으로 목표를 이뤄낼 역량과 근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A를 나오든 B를 나오든 그 결과가 똑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대학의 이름에 스스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자기가 서 있는 대학을 나만의 최고의 무대로 만드는 그런 주도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또 인도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압도되지 말고 담대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뭔가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들고 지쳤던 그런 순간도 저 역시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참 많았고, 또 그런 아픔들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약간 추억처럼 이렇게 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힘든 순간을 마주한 후배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고 싶은 해결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보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오기와 어떤 그런 근성을 가지고 또 묵묵히 버텨내다 보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훌쩍 성장해 있는 자기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로 또 작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작정 고통을 그렇게 삼켜가면서 미련하게 버텨내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잘 버텨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엄격한 틀을 잠깐이라도 허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뭐 학업면이나 아니면 어떤 목표를 잠시 동안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는 것이 나 혹은 뭐 믿을 만한 어른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만약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뭐 나만의 노트에 그냥 거짓 없이 감정을 풀어놓는 것.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자기의 힘듦을 최대한 없애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하기는 그냥 캠퍼스 산책하면서 자연 풍경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숨통이 되게 트였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신을 얽매던 틀을 깨고 숨통을 틔워줄 때 비로소 지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유연하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목표 대학교 정하기 전에 그냥 무작정 공인 어학 시험 준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학 성적은 필수적이면서도 또 점수 만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방학 때 학교 토플 캠프를 좀 활용을 하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수가 안 오른다 싶으면은 뭐 과외든 학원이든 방학 때 그런 수단을 또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조언 한 가지 드리자면 그 방학 때 다음 학기 내신을 위해서 예습을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방학 동안에 그 내용 완전 내가 그냥 씹어 삼켜서 다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각오나 지독한 근성이 없으면 차라리 학기 중에는 수업 성실히 듣고 철저히 복습을 하는 것이 100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습을 하려고 했던 방학 시간에는 예습을 할 것이 아니라 토플이나 공인 어학 성적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학을 예습한다고 어설프게 보다는 이런 공인 성적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 고학년 돼서 뭐 내신 관리나 공인 시험을 동시에 하느라고 이제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호주 대학교가 목표이신 분들은 토플 말고 컴퓨터 베이스 시험인 PT를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이 시험은 유형만 잘 익히면 단기간에 점수 따기 정말 좋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해본 경험자로서 이제 드리는 조언이고요. 대신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토플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P의 경우에 남들이 다 한다고 필수처럼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10학년 때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뭐 선배들이 막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 공부하고 뭐 시험 보러 갔다가 제 1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모든 고등학생이 필수로 쳐야 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여건이 되는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SA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식이나 정형화된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문법은 규칙만 정확히 마스터하면 영어 점수의 절반은 무조건 따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영어 관련된 꿀팁인데, 영어 유튜버나 릴스, 쇼폼 이런 거를 시청하는 겁니다.
이거를 볼 때 뭔가 완벽하게 내가 해석을 해야겠다. 이런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이 말하는 사람의 느낌, 문맥 이런 거 그냥 스스로 터득하려고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스스로 터득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제 실제 토플이나 뭐 SAT 이런 시험에서 그냥 생소하고 긴 문장을 마주했을 때 이거를 끝까지 읽어내고자 하는 근성이랑 맷집이 전에 연습했던 곳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소에도 영어를 생활 속에 녹이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학창 시절 동안에 뭔가 연애라는 그런 약속으로 관계를 맺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학교 규칙이기도 하지만 제 경험과 주변 돌아봤을 때 연애가 학창 시절에 몰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연애를 통해서 청소년기에 배우는 관계는 개인적으로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BCS 특성상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소문도 빠르고 또 관계가 얽히다 보면 친구 관계까지 망가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학업이든 리더십이든 어떤 스스로의 잠재력을 터뜨려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량 많은 친구들이 연애 에너지 뺏겨서 도중에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그 좋아하는 마음 자체만 예쁘게 간직을 하다가 졸업 후에 이제 나중에 떳떳하게 소중한 관계로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진짜 낭만이고 또 성숙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정적인 소유욕 때문에 서로의 미래를 방해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그런 학교 생활에 그리고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후회했던 부분은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선후배를 대할 때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다가가고 마음을 좀 더 열어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조금만 더 제가 포용력 있는 자세로 사람들을 품고 대했으면 학교 생활이 훨씬 더 편하고 행복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전해드린 제 모든 경험담 속에 조언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격려를 보태보자면 이 이야기를 빠짐없이 진지하게 들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경험을 흡수하고 또 그런 인내와 겸손한 태도를 갖추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남들이랑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후배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그 누구보다도 믿고 있으니까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